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별반 어려운 거 없어요. 평행이동 전 단계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아직 평행이동을 안 한 형태. 그래서 요 형태밖에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지점이 0,0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값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면요. 이 정보를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뭔것을 지난다. 그냥 대입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Y자리에 1 들어갈 것이고요.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A값은 벌써 4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4만 처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네, 전부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우리가 기본식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A값 이러면 음수 떨어지겠죠. 아니면 이렇게 쓰기 싫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본 적은 있습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A가 음수야, 아니 A 자체가 플러스야 이거 전체가 이제 음수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타일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는 형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 방식으로 볼게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엎어져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 지금 3, 또 멍청하게 또 여기 마이너스 2,3이라고 하지 말아라. 가끔 그런 인간들 본 적 있는데. 자, 그래서 x에 지금, x에 이제 3이 들어갈 것이고, y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a 값은, 지금 이제 이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f6 값 찾아달라고 했어요. 요게 지금 fx란 말이야. 이게 fx니까. 뭐가, 임마, 많이 아프냐? 여기 x에 이제 6 들어가면 되잖아요. 계산 안 해도 되죠, 내가? 네. 자, 지금 원래는 유형 9번을 해야 되는데 순서 약간 바꿔가지고 11번부터 먼저 설명만 할게요. 설명만 이걸 먼저 하고 문제는 이제 유형 9번으로 가서 먼저 풀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요 방금 전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바로 직전까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2차 함수 형태로 해서 a가 0보다 크게 되면 아래로 볼록 형태를 배웠고 a가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 형태를 배웠어요. 어찌됐든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그래프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평행이동이 들어가.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가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이거 Q자입니다. 얘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 선생들이 쓸 거니까 알아는 먹으라고 설명은 하겠지만 이게 표준형이 뭐냐면 각 식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특정식이 있어요. 그걸로 바꿔야 돼요. 알겠어요? 이 참수가 어떤 형태는 펼쳐져 있는 형태가 있거든. 그걸 나중에 이런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각 도형마다 다 있어요. 각 함수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 묶는 거 연습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써먹을 거예요. 괜히 거기 앞에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난 이건 표준형이라고 보통 말 안 하고요. 그냥 나는 직관으로 설명하는 게 좋거든. APQ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알겠죠? APQ. 표준형이라고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APQ로 바꾸는 건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X축 방향대로 P만큼 이동할 것, Y축 방향대로 Q만큼 이동할 건데 이게 좀 식이 이상해요. 여기는 마이너스 P고 여기는 플러스 Q란 말이지.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는데 아니 빼려면 다 빼든지 더하려면 다 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어떤 놈 빼고 어떤 놈 더하냔 말이야.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영상 보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전 시간에. 알겠죠? 그래서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어디서 가르치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거의 맨 끝자락에서 가르쳐요. 근데 왜 나는 거기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행이동을 지금부터 가르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아마 내가 영상 2번째로 찍었을 거예요. 거의 이제 초반에 찍었던 건데, 그래서 좀 오래된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영상에서 요 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자면,
원래 Q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Q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P는 여기 있던 게 맞고요. Q가 원래 플러스 Q가 아니라 요 앞에서 마이너스 Q. 그래야 둘 다 마이너스를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쓰다 보니까 이걸 뒤로 밀어냈을 뿐이고 원래는 이 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 영상에서 미리 먼저 다 설명해 놨어요. x축 방향대로 p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x 자리에 뭐라고 쓰면 된다? x-p. y축 방향대로 q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y 자리에 y-q. 왜 이런다고? 그 영상에서 딱 한마디만 하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아저씨 뭐라고? 요 x하고 요 x는 다르다라고 있어요. 원래 프라임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저걸 떼고 마지막에 있어서 저게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식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영상 다시 보세요. 이해 안 되셨으면. 그래서 x축 방향대로 p만큼 이동하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 프라임을 다 떼었습니다. 다 떼었어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y하고 이 y는 다른 y고요. 여기 x하고 여기 x도 당연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파생돼서 완성된 거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원래 이 그림이었던 것이, 자, 여기다 한 번에 다시 그려놓을게요. 그게 지금 이 녀석에 의해서 평행이동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꼭지점이 여기 0,0 이 있었던 것이 x축 방향대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고요. y축 방향대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니 이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0,0이어야 되는데 x축 방향대로 y축 방향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 영상 다시 보세요. 이해 안 되셨으면 점과 도형은 얼핏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라고. 그때 얘기했을 겁니다. 요거하고 여기는 같은 거고 얘하고 얘는 다른 거라고. 왜 그런지는 영상 다시 보세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 타져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옮겨옵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도 x축 방향대로 요만큼 y축 방향대로 요만큼 평행이동 해가지고 요 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특징들이 이쪽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0,0였는데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p, q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축방정식이 x는 0이라고 돼 있어요. 축방정식이 x는 0. 물론 y축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요 식으로 말합니다. 요게 누구 거냐면 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평행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x는 5라는 직선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이 곡선이 대칭성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x는 p라는 직선이에요. 됐어요? 네. 하나 더. 이게 다음 단원에서 나올 건데 미리 땡겨서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맥시멈,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최대값, 미니멈은 최소값. 수학에서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저 문제예요. 맨날 시험에서 최대 최소 물어봐요. 아주 껏뜯어만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2차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산술기야. 나머지는 이제 각 파트별로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2차 함수에서 이런 지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누가 관장해 주냐면요. y값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y값들 중에서 뭐가 제일 작습니까? 얘가 제일 작아요. 얼마로요? 0으로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 y값들 봐보세요. 이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누구냐면 이 값입니다. 얼마로요? q값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값이라고 말을 하셔야 되겠고 그 값은 q입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엎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최대 최소는 누구냐면 요 5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들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y값은 5란 말이에요. 여긴 최대값밖에 안 나옵니다. 왜? 최소값은 없어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밖에 없어요.
최대값은 위로 솟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 찾아냅니다. 만약에 특정 범위가 나왔으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는 축방정식이 얼마입니까? x는 1이라는 직선이에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 참수가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놈의 꼭지점 좌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꼭지점 좌표에서 성격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 x가 담당하는 건 축방정식, y가 담당하는 건 최대 혹은 최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표준형 딱 보자마자 APQ, 나 표준형이라는 단어도 싫어요. 그냥 APQ. 여기서 A가 담당하는 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 담당이냐. 두 번째 PQ는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 P, Q는 그 중에서 앞에 X는 축방정식 담당, 뒤에 그 Q는 최대 혹은 최소 담당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방금 세 개를 언급 다다다닥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딱 이 식을 보자마자 세 개가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가 뭐 담당이라고 했냐면 A가 양수에서 쓸 때 뭐라고 했냐? 이거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0보다 작았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 P, Q다. 세 번째보다 축방정식 순서대로 X는 P다. 그 다음에 최대 혹은 최소값입니다. 그게 Q 값으로 등장할 거예요. 이 세 개가 찌르면 그냥 다다다닥 나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거 갖고 그림 그려서 문제 풀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요게 베이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형 9번은 이제 Y축 대칭 이동만 먼저 한 거고요. 그 다음 게 X축 대칭 이동, 유형 11번은 둘 다 한 거예요. 이제 옆으로 갈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APQ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Q부터 먼저 움직이는 요 형태. 그래서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APQ만 있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법, 둘 다 할 건데 나는 둘 다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나중에 그래프 못 그리면 개고생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중학교는 상관없어요. 중학교 때는 뭐 그래프 그리든 못 그리든 대충 문제 풀어도 애지간하면 맞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만 나오고 끝나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고2, 고3 때까지 끝까지 울고 먹어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Y축 방향대로 4만큼 평이동을 한다 했으니까 Y 대신에 Y-4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Y 자리에다가 그냥 Y-4라고 쓰세요. Y 자리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다른 데는 건들지 마시고. 그럼 평이동 한 거예요. 여기 끝났어요. 평이동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APQ 형태로 만들려면 Y는 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4를 이제 이쪽 뒤로 넘깁니다. 여기에서 APQ가 기본식이 요거거든. 잘. 뭐 표준형 그딴 멘트 쓰지 마세요. 그 멋있어 보이는데 뭐가 직관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이 APQ에서 잘 봐봐. 여기 같은 경우에는 X하고 제곱이라고 돼 있지. 그럼 요 사이에 이게 없다는 소리야.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뭐로 표시돼 있니? 0으로 표시돼 있어 이거에. 그러니까 원식은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여기를 안 쓰겠지 당연히. 당연히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해야 되냐면 0,4라고 읽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축방정식이라고 있거든. 이 축방정식은 누구 담당이냐면 이거 꼭지점의 X값 담당이에요. 됐죠? 식으로 풀면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풀면 이렇게 풀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자, 여기 보면 그림으로 풀면 네, 위로 볼록 형태의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Y축 방향대로 4만큼 위로 4칸 올라간 거예요. 위로 4칸. 여기가 원래 0,0이었던 것이 위로 4칸 올라가서 0,4가 됩니다. 근데 니네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는데 이런 애들 가끔 있거든요. 어떻다고 그림을 착각하냐면요. 애들이요. 이거 평행이동해서 위로 올라가면 4칸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선생님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보입니다. 알겠어요? 저 길이가 같은 게 요렇게 길이가 같은 게 아닙니다.
어디가 같아야 되냐면 자 빨간색으로 잘 봐요. 여기 길이가 4만큼 올라가대요. 이 점이 이 점으로 올라간 거라고요.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가서 4만큼요.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가서 4만큼요. 요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됐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 그림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4짜리인 거예요. 완벽하게 이쁘게 그려줄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직관으로 봐도 이 그림은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는 0,4라고 이미 나왔고요. 축방정식은 애시당초 x는 p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x는 0. 똑같습니다. 그래서. 됐죠? 네. 그래가지고 뭐 PQ가 0, 4고요. M값은 다시 또 0이겠네요. 됐죠? 정답이 뭐 4번? 아니 4번이랬다. 4. 그래서 정답이 5가 되겠죠. 5번이 되겠죠. 네. 전부 다 푸세요. 자, 지금 저거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이제 APQ 중에서 0,Q라고 돼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1번은 기억번이죠. 기억번은 맞죠. 두 번째 보면 X축 바인대로 Q X축이요? Y축이죠. 네. 자, 그다음에 A가 0보다 컸었을 때라고 돼 있으면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일단 Q가 없는 상태로 일단 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아직 평행이동을 안 한 단계에서 디귿번에 보면 A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요 상태거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한번 보십시다. 모든 Y값이 Q보다 크다. 자, 이게 이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Q가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0,Q라고. 그 다음에 얘를 Q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0, 마이너스 저기. 근데 이것도 플러스 Q다. Q 자체가 음수니까. 그러면 어떤 Y값들인지 간에 다 Q보다는 다 크겠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벌써 오셨는갑다. 이게 Q값이요.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되든 이게 Q가 이 상태에서는 Q가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고 이 상태는 Q가 음수일 때예요. 그래도 얘는 이렇게 0,Q라고 써요. 마이너스 Q라고 안 씁니다. 마이너스로 Q라고 쓸 거면 Q값이 양수일 때만 이래요. 그러니까 Q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양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0,0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봐보세요. 이 Y값들이 싹 다 누구보다 큽니까? 이 Q보다는 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Y값들도 무조건 Q보다는 다 크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컸다면 Q가 양수든 음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얘보다는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Y값이 Q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있죠. 본인 거. 네, 이거 되는 거고요. 자, 아니 0,Q요. 본인 거예요. 본인 거. 본인 것만 같다고요. 본인 것만. 네, 나머지는 다 위에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음수였었으면 다 밑으로 있겠죠. 그때는 말이 좀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그래프하고 Y축이 아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 전 시간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X축 대칭 이동이면 무슨 부호만 바뀌면 된다? Y 부호만 바뀌면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참수의 이 그래프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X축 대칭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걸 X축 대칭을 시키고 싶으면 다시 한번 Y에다가 마이너스 Y로만 바꿨었으면 돼요. 나머지 거 안 건드려도 됩니다. 됐어요? Y축 대칭이면 딱 X부호만 바꾸세요. 근데 우리가 함수 쓸 때 저렇게 안 쓰거든. Y가 혼자 있길 원하거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옆으로 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터져버리냐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식 잘 봐보세요. 안 똑같죠? Q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 대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됐습니까? 이게 실제 그림으로도 안 같아요. 자, 이건 지금 식으로도 이미 지금 X축 대칭이라고 안 돼 있지만 만약에 그림으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그림이었다고 쳐봅시다. 요게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생겼으면 만약 이거라고 쳐볼게요. A가 양수라는 전제고요. Q도 양수라는 전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그림대로 하면 X축 대칭 이동을 시켰으면 이렇게 생기거든. 이게 X축이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하고 같냐 이거죠. 안 같죠. 왜 그러냐면
이 구조에서 봐보세요. 여기 A하고 여기 Q는 둘 다 지금 양수란 말이에요. A하고 Q는 다 양수인데 여기는 A니까 양수니까 만나서 음수 이건 맞거든요. 근데 Q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위로 솟아 있어야 됩니다. 네, Q도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식으로도 안 되고 그림으로도 다 안 됩니다. 얘는. 뭐가요? 뭐랑요? 얘가 얘하고 x축 대칭이라고요. 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x축도 뭣도 아니고 이건 이제 다른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건 뭐.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리 먼저 이걸 땡겨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APQ라고. 거기에서 지금 뭐가 없는 거냐면 요 Q가 없는 형태. 그리고 똑같아. 원래 꼭지점 좌표가 뭐라 그랬냐면 P, Q라고 했잖아. 예, 근데 Q가 없으니까 0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여길 지금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걸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물어본 거거든요.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휘어진 정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얘를 손대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칭이동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건들 수가 있는데 아직은 못 건듭니다. 평행이동이란 단어만 나왔으면 절대 이 숫자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 x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이거야 됩니다. 다른 숫자는 나오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아예 안 되고요. 미음번도 안 되고요. 볼 것도 없어요.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후보는 디귿과 비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0,2죠.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5,0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봐보세요. 이거 꼭지점 읽을 때 여기 P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Q는 이렇게 나오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둘 다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포개지는 거고 참고로 이거는 Y축에 대해서 이만큼 평행이동, 여기는 X축 방향대로 5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네? 뭐가요? 예, 이거 5,0 뒤에 아무것도 안 써졌으니까요. 자, 나머지 것들. 뭐 식으로도 풀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풀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뭐 식이든 그림이든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일단 그림, 그러니까 니네는 푼 사람들은 지금 그림으로 생각은 안 해봤을 건데 그림으로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 마이너스 1,0이 딱 찍혀 있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그림이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1,-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1,-8. 그러니까 아마 저 최고차 수의 개수는 음수가 떨어질 구조입니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 그때의 여기 y절편 여기 구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림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식을 넣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은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PQ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Q 자리에다가 0 아무것도 안 써도 이제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거냐면 얘 겁니다. 이 녀석이 누구 지난다? 얘 지난다. 그래서 y에 x에 2제곱 4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예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요. x에 0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0 들어가면 1제곱 곱하기 1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면 0,-2라고 쓰고요. y 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끝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저 그래프를 x축 방향대로 1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어. 그래서 x축 x 대신에 x 빼기 1을 쓰면 되겠고요. y축 방향대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y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y 자리에 그냥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제곱당하는 겁니다. 먼저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제곱시켜야 돼요. 제곱하고 앞에 마이너스 2배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행이동 한 식이고요. 이 플러스 1을 굳이 뒤로 넘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답을 쓰라고 하면 넘겨야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평행이동 한 개 이 상황이에요. 근데 2,k를 지난대요. 그냥 이거 그냥 대입하면 돼요. 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K에 이제 그 Y에 이제 K가 들어가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2 들어가면 1이거든요. 1제곱 해봐야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네,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꼭지점에 여기 이제 지문이 이런 지문 나중에 이제 매번 나올 건데, 이 참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 그냥 찾아 놓으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P, 2P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이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2P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3이에요. 지문 잘 보면 음수 P라고 돼 있는 거 보면 0을 포함한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왼쪽으로 넘겨서요. 플러스가 이쪽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1 나오고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식은 그래서 굳이 음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쪽이겠고요. x의 값 아니 p 값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됐죠? 네. 자, 이것도요. 그림 그려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건 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거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3, 마이너스 4예요. 3, 마이너스 4. 일단 저기다가 점 찍어서 그러면 3, 마이너스 3 대충 여기 어디쯤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고차수 계수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스타일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래로 볼록인데 뭐가 저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요럴 수도 있고요. 노란색처럼요. 요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처럼 더 퍼져버릴 수도 있어요. 됐어요? 다 가능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꼭지점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최고차수의 개수가 1인 것만 가지고는요. 녹색, 노란색, 빨간색 다 얘기가 가능해져요. 됐어요? 그 중에서 뭘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봐보세요. 녹색, 노란색, 빨간색 중에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죠? Y 절편이 달라요. 빨간색이 Y 절편 마이너스, 노란색은 0, 녹색은 양수입니다. 됐어요?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Y 절편 혹은 X 절편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X 절편 찾으려면 Y가 0이 들어가야 돼서 계산이 좀 많아야 돼요. 근데 Y 절편 찾으려면 X가 0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돼요. 잘 보세요.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9에서 4 빼면 5가 나와요. 5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양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 그림이냐면 이 녹색 그림 여기 이렇게 접달했던 것이 실제 이제 원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나지 않는 거라고 있으니까 1, 4분면 지났죠. 2, 4분면 지났죠. 여기 3, 4분면이 비어있는 상태. 4, 4분면은 진작 지나버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 4분면입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Y 절편까지 왔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봐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이제 영상에서 진작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에 영상 보고 오라고 했던 거에서. 자, x축 바인드로 m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을 때 x자리에 x 빼기 m, 여기서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하라고 했던 거. 됐죠?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요 x하고 요 x는 다른 거고 y도 마찬가지 딴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영상 다시 봐에 안 봤다면서.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자, 요거 이제 돌아가고 있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x축 바인드로 p만큼, y축 바인드로 q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쟤하고 일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 테니까 받아 먹어 보세요. 잘 봐요. 첫 번째는 아까 위에서 시킨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도형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그러면 x자리에다가 뭐 쓰면 되냐면 x 빼기 p를 쓰면 돼. y자리에다가 뭐 쓰면 되냐면 y 마이너스 q를 쓰면 돼. 누구 식에서? 요 식에서. 그럼 봐라. y자리에 얘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x가 얘거든. 그 뒤에 누구 있니? 마이너스 1 해놓고 제곱 마이너스 2가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이 녀석에 대해서 X축 바운드로 Y축 바운드로 평행이동 한 거야. 이 평행이동 한 게 얘랑 똑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 식이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은 다 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내용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값이 0이 돼야 될 것이고 요것도 당연히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Q가 어떻게 된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양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P값, Q값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영상 보면 알 거예요. 도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점으로도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점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꼭지점 좌표만 떼버리세요. 저기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1,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X축 방향대로 Y축 방향대로 평행이동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행이동 시켜요. 본인 거 그냥 그대로 쓰고요. X축 방향대로 P만큼 Y축 방향대로 Q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 그냥 그만큼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건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입니까? 0,0입니다. 그래서 네가 0이고 네가 0이면 돼요. 식 보세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상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도형으로 풀 거냐 점으로 풀 거냐는 본인이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다면 그냥 이걸로 푸는 게 맞고요. 그러지 않고 솔직히 말할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면은 저게 그 일반형이라고 되고 펼쳐진 식이 있어요. 그땐 얘가 편할지도 몰라요. 상황에 따라 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난 둘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네, 전부 다 푸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계속 APQ가 나올 거예요. 니네 APQ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이거 굳이 이거 안 줘도 돼요. 꼭지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APQ를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꼭지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그래서 일단 꼭지점 좌표가 4, 마이너스 5라고 있으니까 20 보지도 않을 거예요. 꼭지점 좌표가 저거라고 했으니 이래야 4, 마이너스 5라고 표시하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얘하고 모양이 똑같대요. 모양이 똑같다는 건 x제곱의 계수 얘랑 지금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평행이동 함에도 불구하고 x제곱의 계수는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저건 못 바뀌어요. 저게 벌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바뀌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이 같으면서 꼭지점이 요것인 이 그래프로 하는 이차 함수의 식이 얘인데 얘가 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저기는 마이너스 p라고 안 돼 있습니다. 식이 그냥 이거니까 이거 따라가셔야 돼요. 항상 부호 체크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p가 마이너스 4라고 돼 있고요. 플러스 q가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저기 곱하기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음수 나오겠네요. 됐죠? 나머지 전부 다. 이게 지금 꼭지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축이라는 단어는 나왔거든요. 그럼 저 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축방정식의 꼭지점 x값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APQ를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꼭지점의 x값이 축 담당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정보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y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제곱 q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4 들어가면 1이거든요. 그래서 1제곱 해봐야 1밖에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뭐야 이거 q가 지금 잠깐만요. 아니 내가 이거 4,3 지금 웃다 써먹었나 지금 머릿속에서 헤매고 있어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빼기 하면 q값 날라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들어있다. 3a.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저기 뭐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a에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q 값은 이제 5가 떨어지겠네요. 아까 이미 p 값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p는 이제 3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거 뭐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대로 y축 방향대로 BC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3,3, 1,7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 꼭 점으로도 도형으로도 다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일단 꼭지점만 옮겨보면, 자,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거든요. 2,1을 x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y축으로 c만큼 이동시킨다 그랬거든요. 이동하면 꼭지점이 3,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bc 값 벌써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7을 지난다고 있어요. 됐습니까? 요걸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 1,7을 지난다는 방식이. 얘를 이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지나는 거고요. 거꾸로 이 점을 얘로 역순으로 평행이동시켜가지고 가는 거고요. 알겠어요? 방금 내 말 이해했니? 첫 번째 방법은 시키는 대로 도형을 평행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y축 바인드를 c만큼 평행이동해 달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y-c라고 쓰고요. x 자리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x 빼기 b라고 쓰면 돼요. 그 뒤에 이제 마이너스 2 제곱돼 있고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했어요. 평행이동 한 개 1,7을 지난대요. 됐습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요거 가로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래요. 됐어요? 네. 대입 하면은 뭐 좀 물론 이제 여기서 BC 값 나와갖고 이제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서 이제 찾을 건데 여기 이제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고 C 값이 2가 나왔으니까 요 BC 값 여기다 집어넣고 A 값 처리하면 돼요.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뭘 원하는 거냐면 하려고 하는 거 거꾸로예요.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지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거꾸로 이 식은 그냥 그대로 놔둬보고요. 이 점을요 거꾸로 평행이동 시키면 안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 집어넣을 건데 요 식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누구 점을 집어넣을 거냐면 이 점이 아니에요. 1,7을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해서 1,7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 거꾸로 x축 바인대로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마이너스 b만큼 여기서 평행이동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7에서 지금 이제 c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c만큼 거꾸로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그대로 있고 여기는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들어간 겁니다. 얘랑 다릅니다. 얘랑 완전히 거꾸로 한 거예요. 여기는 도형이 옮겨갖고 이 점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거에 원래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으니까 점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됐죠?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죠? 이걸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면 1 들어가면 0이란 말이에요. 5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답은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죠?